이 새 정부 예산안이 진통 끝에 통과했습니다. 복지 분야 예산이 100조로 역대 최고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옮겨가는 첫 신호탄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새 예산안 취재 기자와 함께 심층 진단해 봅니다. 경제부 박진아 기자 나왔습니다. 자, 박 기자. 2013년 예산안 처리 이 막판 진통 끝에 통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세히 살펴보니까 복지 분야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여야는 지난 2012년 마지막 날이죠. 12월 31일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비 예산을 둘러싸고 막판 이경 끝에 결국에는 연내 처리를 하지 못하고 해를 넘겨서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새해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긴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인데요. 이 때문에 국회는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넘겨서 10년째 위헌 국회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도 남겼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은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342조 5천억 원보다 5천억 원이 줄고 지난해 예산 325조 4천억 원보다는 16조 6천억 원이 증액된 342조 원 규모로 확정됐습니다. 특히 국회는 총액 기준으로 당초 정부안에서 약 5천억 원이나 줄이면서도 복지 분야 예산은 크게 늘렸는데요. 새해 예산안에서 보건복지, 노동 등 이른바 복지 예산은 97조 4천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4조 8천억 원 늘었습니다. 여기에 민간 위탁 복지 사업까지 합치면 사실상 복지 예산은 103조 원에 달해서 복지 예산 100조 원 시대를 열었는데요. 전체 예산 가운데 복지 지출 비중은 30%에 육박해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나 사병 월급 인상 등 복지 확충에 방점을 둔 박근혜 예산까지 더하면 실질적으로 복지 예산 규모는 더욱더 커집니다. 예, 지난번에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은 이 박근혜 예산안이 포함이 안 되는 모양이네요. 포함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게 더 커진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복지 예산들 이 항목을 쭉 보니까 전면 무상교육 이런 것이 좀 눈에 띕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쓰입니까? 네, 올해 복지 예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바로 만 0세에서 5세까지 전면 무상보육 실시인데요. 만 5세 이하 무상보육 예산은 정부안에 비해서 1조 500억 원 늘어서 3조 5,439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네. 이에 따라 소득에 상관없이 만 5세 이하 아이를 둔 모든 가정은 올해 3월부터 현금으로 지급하는 양육 보조금이나 시설 보육료 중에서 하나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0세에서 2세 유아의 경우 차상위 계층만 양육비를 지원받았으나 올해는 정계층으로 확대되면서 대상 아동 규모도 11만 명에서 7, 80만 명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네. 만 3세에서 5세 아동도 정부가 제공하는 의무 교육 프로그램인 누리과정 대상에 포함되면서 무상보육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보육기관에 아이를 보낸 부모는 22만 원의 바우처를 받아서 보육비 전액을 해결할 수 있고 만 3세에서 5세 아이를 보육기관에 맡기지 않는 경우도 일괄적으로 1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 때 상당히 강조를 했던 대학생 반값 등록금, 군 병사 월급 인상 이거 이번에 실현이 되는 겁니까? 네, 무상 보육 이외에도 우선 대학생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등록금 지원 예산도 대폭 늘어났는데요. 네. 국가 장학금 규모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5,250억 원 늘어난 2조 7,750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지난해 1조 7,500억 원보다 1조 늘어난 규모인데요. 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국가 장학금의 수혜 대상인 현재 소득 하위 70%까지 해서 하위 80%까지로 확대되면서 저소득층 대학생 대부분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예. 아울러 대선 때 여야가 모두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병 봉급 인상도 지난해보다 926억 원 증가한 6,184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사병 월급과 수당이 20% 이상 인상되며 나머지 부분은 기간 안에 순차적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장 혜택도 대폭 강화됐는데요. 국회는 올 급여가 130만 원 이하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등 사회
보험료 부담을 절반으로 낮추기 위해서 2,731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또 정부가 지난해와 달리 이번에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던 경로당 난방비가 293억 원 늘어났고 장애인 활동 보조 예산도 지난해에 비해 730억 원 증액됐습니다. 예. 여러 항목에서 지금 복지 예산이 상당히 좀 많이 늘었습니다. 이 또 병사들 월급도 상당히 좀 늘었고요. 최근에 이번에 그 군대 가신 분들은 상당히 좀 좋으시겠어요. 이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가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의미를 둔 그런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여전히 재원 마련은 좀 어렵겠지요. 어떻습니까? 네, 정확히 짚으셨는데요. 이번 예산안을 두고 우선 꼭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 개념에서 벗어나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의 시대로 한 발짝 옮겨갔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지국가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재원 마련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복지 확대 공약을 이행하려면 상당 규모의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무상 보육과 반값 등록금 등 늘어나는 복지 혜택만큼이나 나라 국간을 채워야 하기에 재원 마련 수단도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야 하고 전달 체계 정비 등의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박 당선자는 비과세 감면 혜택을 줄이는 간접 증세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시킨 비과세 감면 총액이 1조 원에도 못 미칠 것으로 보여서 복지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결국 복지 확대가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소득세나 법인세 증세 등 부자 증세를 불가피하게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보편적 복지 시대로 가는 이 길목, 이 부자 증세가 불가피하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박근혜 당선자가 어떻게 지혜를 발휘할 것인지 또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박 기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